안녕하세요. 무상보레시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거는 까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바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시장 좋을 때 이제 가치 투자해서 돈을 좀 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다 나갔겠지만, 그렇게 평소에 가치 투자를 막 엄청나게 부르짖다가 요즘 들어서는 바닥을 막 찾고 있어요. 그 바닥 찾는 게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가치 투자자가 무슨 바닥을 찾아? 그냥 가치보다 싸면 무조건 사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생각을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연봉부터 볼까요, 우리? 연봉부터 보면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2020년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연봉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4%에서 30%, 거의 64% 찍고, 얘는 고가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100%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왜 올랐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졌었는데 오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진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미친 듯이 푼 거예요, 시장에. 돈을 시장에 미친 듯이 풀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자산시장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쪽으로도 가고, 소비 쪽으로 간다는 건 결국에는 뭐 은행에 들어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다 들어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도 올리고 있지, 양적 완화가 아닌 긴축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 종가 대비 27%밖에 안 떨어졌어요. 물론 보통 개별주들은 이거 두세 배 떨어지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졌겠죠.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이거 오른 거 대비해서 그냥 원위치 온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물론 뭐 저도 이제서야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원위치 되는 것 뿐이라서.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지금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반등이 안 났죠. 물론 뭐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긴 시기열로 보면 반등이 안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돈이 막 투입된 여기 시가, 그쵸? 연봉의 시가, 여기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지없이 깨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더 내려갈 기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겠죠. 요 정도 라인,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2000까지는 열려 있는 거예요. 예. 2000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겠죠. 뭐 한 1800선, 예. 1800선까지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맞춰서 뭐 할 건가요? 그거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맞췄다고 쳐봐요. 누군가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로 돈을 벌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그냥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거니까. 그쵸? 그 전에 이런 부분에서 힘들게 분할 매수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평단가가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올라서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바닥을 맞추고 뭐 계속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고, 이제 가치 투자 입장은 아니죠. 트레이딩 입장에서 아무런 바닥 예측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죠. 지금 연봉이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추세에 만약에 순응한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다. 그쵸? 예. 그냥 단순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지지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지지가 됐죠? 몇 개월 동안? 근데 지지가 됐으면 그냥 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이 봉에서 치고 가야 되는데, 그쵸? 이 양봉 5월 달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으니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쭉 빠졌잖아요. 예, 지지가 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등하는데 반등 못하고 반등하면 쭉 가야 되는데 또 빠지고,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 여기 내지는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N자형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엘리어트 파동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길게 볼까요? 길게 보더라도 그쵸. 엘리어트 파동으로 세기가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도.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도 하고 뭐 매도도 했어요. 매수한 거는 매도 때린 거는 뭐냐면 NC 소프트예요. NC 소프트. NC 소프트를 매도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웨인이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 웨인이 매수를 했어요. 잠깐만, 현재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NC 소프트. 현재가를 보면 이 외국계 창구에서 엄청나게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시장이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한 2%대에서 매도를 쳤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4% 후반에서 또 한 번 매도 쳤어요. 매도 쳐갖고 뭐 그냥 꼬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5일선 위에서 이제 매도를 친 거죠. 이제 여기서 뭐 올라가봐야 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양봉해갖고 21선 맞고 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리니지가 NC가 운영을 너무 못하죠. 유저들한테 원성을 너무 많이 사고 있고 맨날 확률형 아이템만 내놓고 있으니까 컨텐츠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때렸고,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매수한 종목은 뭐냐면 고려 신용정보를 매수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를 매수했는데 이제 왜 매수했냐? 뭐 간단해요. 간단한 이제 모멘텀은 뭐냐면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은 못 사요. 저는 부동산 중개를 오래 했지만 스스로 돈을 잘 벌어서 아파트 산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도와주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대출금리가 이제 뭐 아파트 대출금리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신용대출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이금융권 이런 데서 받은 사람 이런 건 이제 채권 추심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려신용 정보를 좋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스마트머니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강하게 상승했는데 여기가 약 8,600원이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약 100%안 되게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급하게 사서 올려서 매도를 한 거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러면 이제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죽을 거면 이런 모멘텀이 사라져서 죽을 거면 그냥 이렇게 줄줄줄 계속 떨어져 갖고 여기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모멘텀이 죽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정하는 이 구간의 모습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뭐 이때까지는 안 보고 있었어요. 오늘 샀거든요. 오늘 샀는데 왜냐면 이제 오늘 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전고점이 여기고 중요한 이 양봉의 종가가 여기니까 여기 정도만 돌파하면 이제 슈팅으로 날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터졌지만 이날도 터졌고 근데 윗골이 달고 이제 떨어졌는데 윗골이 달았다는 건 뭘까요? 누가 팔았다는 거죠. 누가 팔았는데 이거를 누가 샀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세력이 더 세면 여기서 이제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다시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는 얘가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겠다. 왜 돌파할까요? 돌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모으고 여기서 모은 다음에 여기를 돌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의 개미들이 달려듭니다. 단타하는 개미들도. 그러면서 슈팅이 쭉 나가는 거죠. 슈팅이 쭉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세력은 거기서부터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가에.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가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냥 그래서 이제 오늘 샀다. 오늘 샀다 보면은 이렇게 분봉을 보면 이제 여기서 샀죠, 오전에. 이제 오늘 갈 것 같은 느낌이 오전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가길래 그래 잘 가네 하고 저 들고 가야지 했는데 다시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어버려서 일단 그냥 약익절에서 2% 정도 선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깨고 죽어야 되는데 다시 슬금슬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사서 이제 들고 가는 거죠. 근데 뭐 시간 내에서는 조금 빠지기는 하던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이 모양을 잘 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얘는 모멘텀이 좀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 있다고 약간 생각을 했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잡는 게 훨씬 좋은데 얘는 이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와 캔들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추세 매매할 때 제가 좋아하는 타점입니다. 좋아하는 타점인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잘 보이겠죠? 이 노란 선을 21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 선을. 그리고 이 빨간 선을 5일선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캔들의 어떤 연속된 거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강력한 실적, 뭐 신제품이라든가 뭐 해외 진출 이런 걸로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얘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짧으면 1개월, 보통은 2, 3개월 정도 됩니다. 긴 거는 5, 6개월도 있고요. 그러면 캔들이 2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캔들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5일선도 당연히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대표적인 모양을 골라본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21선 아래서 이렇게 평평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방금 막 찾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 모양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죠. 21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21선 위로 올린 다음에 21선까지 살짝 조정하고, 여기서 뭐 캔들상으로는 살짝 깰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캔들이 여기서 이제 양봉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는 21선 아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1선 아래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느닷없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 요 네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 모양이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렵죠.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왜냐면 매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갈까 안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수하고 잘 살펴보면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 개별 종목도 상승하고 있다면 개별 종목이 이렇게 눌리는 공간, 여기서 사는 게 좋다 그랬죠. 물론 여기서 사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런 데서 고점에서 사면 이 수익률이 얼마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서 턴할 때 사야 돼요.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지수가 우상향 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 주식도 우상향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상승 추세를 뭐 정의하자면 뭐냐면, 상승 추세가 뭐냐면 그냥 이평선 정배열, 바닥에 121선, 그 다음에 61선, 21선, 이렇게 뭐 5일선, 11선은 좀 잘 변하니까 이 정도면 돼.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서 캔들이 이 위에 있을 때, 61선 위에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하면 뭐냐면 21선이 우상향이고 캔들이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다. 21선이 우하향하고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 하향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면 한솔케미칼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21선 위로 올라타죠. 그러면서 5일선도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오죠. 캔들로는 21선을 살짝 깨지만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턴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간이 조금 매수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21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21선 위로 올려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음봉 두 개로 조정한 다음에 다시 양봉을 세웠죠. 여기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10월, 11월인데 이때 코스피 지수를 보면 10월 달은 어때요? 붙여놓기 안 되나? 아이고.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잠깐만. 10월 달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대충 맞추면 이게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힘이 없었죠. 11월 달부터 이제 우상향 시작하는 거죠. 11월 달부터 우상향 하는데
개별 종목도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잘 간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21선 위로 올랐다 이렇게 꺾는 모습이죠. 에코프로그램인데 얘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선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조정 한 달, 두 달 정도. 근데 얘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느닷없이 올라가 버리죠. 21선 위로. 그러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면 요게 21선을 돌파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요 봉이. 요 봉이 매수 타이밍이고, 이게 2020년 11월 달이거든요. 2020년 11월 달이니까, 그쵸. 11월 초반에 지수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만에 이제 21선 위로 올라왔고, 에코는 하나, 두 번째 만에 먼저 올라왔네요. 그쵸. 먼저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나 지수 추이를 잘 파악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경험을 쌓아야겠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2020년 이때 이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2020년 7월경입니다. 2020년 7월경이니까 2020년 7월경이면 이때 지수도 이제 여기서 살짝 조정했다가 21선도 이제 우상향으로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캔들도 21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손절은 뭐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10% 내에서 이제 손절을 하던가, 그리고 에코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왔다가 그냥 쭉 올라가 버리죠. 그냥 어떤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조정을 했지만 21선보다는 이제 좀 위에 있죠. 위에 있어도 뭐 상관없는데, 얘도 21선 아래에서 위로 올렸다가 살짝 조정했다가 이렇게 양봉, 여기에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요 양봉에서. 당연히 4월달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이때 코로나 때 그때니까. 해성 DS 보면 얘는 이제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캔들이 21선을 느닷없이 이제 돌파하는 거고, 거래량도 실렸고, 어떤 기간에 매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때 21년 9월 달이니까 21년 9월 달 중순경이잖아요. 중순경인데 21년 9월 달에 중순경에 안 좋았어요. 지수가.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만들었다. 하지만 뻗는 힘이 굉장히 약하죠. 왜냐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걔 혼자 치고 나가는 게 아주 쉽지 않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21선 아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섰어요. 여기서도 약 20% 상승했는데 12월 달, 1월 달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12월 달이고 12월 중순에는 21선 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22년 1월 달에는 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죠. 여기.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갔다면, 이 22년 1월 초순경에 이렇게 치고 나갔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그냥 쭉 치고 나갔겠죠. 한 4, 50%, 5, 60% 이상.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가치 평가를 해서 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런 모양을 잘 기억해놨다가, 그쵸?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21선 올라와서 이런 모양이 있고, 아니면 그냥 느닷없이 올라갈 때는 지수의 상태를 이렇게 느닷없이 올라갈 때는 지수의 어떤 그 상태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쌍바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을 했지만 지수 추이가 좋지 않으면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 않을 수 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또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그쵸?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죠. 21선, 여기서 21선 이렇게 올라와서 21선까지 조정돼 딱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몇 월짜리야? 21년 4월. 21년 4월 말경이니까 지수 상태도 약간 안 좋네요. 그래도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죠.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생각외로 안 좋다. 하지만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를 깨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그쵸? 손절 뭐 얼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또 지켜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해 왔던 게 있고 여기서 다시 21선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하겠죠. 하나 봅시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바로 치고 나왔네요. 그러면 약 7% 정도 차이 나잖아요. 21선이. 그러니까는 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감각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여기서 매도 안 해도 되겠죠. 21선 깼다고. 왜냐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뭐 큰 수익을 못 내고 본전 내서 상승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본전가에서 그냥 매도해야겠지. 이거는 이렇게 상승했다 온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잘 골라야 돼요. 주도주를 잘 골라야 되고 차트를 예쁘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을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얘도 보면은 얘가 그런 거죠. 요런 모양이겠다. 얘가 어떻게 보면 요런 모양,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가는 모양,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갖고 21선 위로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겠죠. 다 뭐 그냥 이런 모양을 만들면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얘도 여기서 21선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조정하고 요봉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봉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더욱 좋은 거고 안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종목에 따라 좀 틀려요. 주도 주면 확 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치고 못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이거는 괜찮았죠. 이거는 완전히 아주 예쁘게 여기서 21선 위로 올려놓고 21선까지는 조정한 다음에 요봉 그쵸? 크게 봐야겠구나. 이건 뭐 작게 보면은 요 두 봉 여기서 매수 못했다 그러면 2봉 있죠. 2봉 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요봉에서는 무조건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쭉 뽑아줬으니까 약 50% 가까이 뽑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해서 손절은 10% 이내에서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면 막 5, 60%, 100%까지는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누적시키다 보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를 누적시키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수익을 누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예쁜 게 없는데 반도체도 뭐 그렇게 예쁜 게 없어갖고 이런 뭐 아주 개판이죠.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쐈으니까 이게 이봉에서 저는 이봉에서 샀거든요. 이런 봉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예, 좀 지저분하죠 얘는. 그 과거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여기서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그쵸? 21선 아래에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가나 했는데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도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당분간 시장 추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매수 포지션은 잡지 마세요. 매수 포지션은 잡지 말고 방금 전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어때요? 여기서 느닷없이 올라갔죠.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야겠죠. 그쵸?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한 거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서 올렸죠.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이걸 개별 종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로 갈 준비를 하고 끝냈어. 공부해보니까 모멘텀도 있어. 실적이 막 좋아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매수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도. 그쵸? 예.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좋은 타점이 이런 거를 돌파하는 타점이거든요. 이런 거를 돌파하는 이런 타점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손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많이 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못 간단 말이야. 이게 많이 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가만히 있어봐. 고려신용 정보 얘는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뜬 거죠. 많이 뜨긴 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계속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가 베팅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타점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요런 거. 여기서 얘 종가로 여기 윗꼬리만 남기고 돌파를 해놨잖아요. 근데 얘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었잖아요. 그럼 얘는 많이 오른 게 아니야. 이럴 때는 종가 베팅 해도 돼요. 이럴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인데 여기 부분. 그쵸? 요봉. 요봉은 조금 그렇고. 이것도 뭐 급등한 건 아니니까 21선이 8.9%밖에 안 되잖아요. 이격이.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종가 베팅 하기에. 근데 이격이 막 크게 벌어지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시다. 얘 보면은 21선 이격이 15.3%라고 이제 여기서 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출회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막 그냥 여기서 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못 버티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물량을 다 뺏기고 막 손절하고 좀 버티면은 그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또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이지 여기서 그냥 쭉 빠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손절 안 하면 또 손실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